인간들이 뇌를 썩혀두었다가 겨우 몇백 년 전에 와서야 머리를 사용하게 된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250만 년의 포유류 역사 동안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현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계열의 하빌리스와 에렉투스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조상이 되는 유인원의 뇌는 무서운 속도로 용량이 증가했지만 그 결과는 문화적인 업적과는 거리가 멀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저 이런저런 도구를 약간 더 사용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인간들의 조상은 약 100만 년 전에 뇌의 외형적 성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성능 기계를 머릿속에 장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수십만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위험이 닥치면 고작 짱돌을 주워드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불과 4만 년 전에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을 보자.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자연석에 가까울 정도로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아 단순했지만 뇌의 용량은 이미 오늘날 인간을 뛰어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근대적인 인간이 형성되는 단계, 그리고 그들이 독보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인간 두뇌의 크기와 그 재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두뇌를 활용하면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쪽같이 숨겨두었다가 겨우 몇백 년 전에 와서야 사용하게 된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간단하다. 인간의 뇌는 기술적인 진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유인원을 관찰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속한 종들과 마찬가지로 원시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나 나뭇가지를 단순하게 다루는 솜씨를 보고 그들의 지능을 얕잡아 보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이들의 지능은 이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유인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지능을 복잡하게 얽힌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고 이는 인간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알고 보면 같은 종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잠재력의 극히 일부분만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지적인 능력이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비로소 발동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유인원 연구자들이 원숭이를 관찰하는 것처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를 망원경으로 지켜본다고 해도 특별한 것을 볼 리 없다.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등등의 일상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사용할 기회는 없다시피 할 것이다. 천재적인 착상이나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은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천객이기 때문이다. 인간 두뇌의 능력은 알면 알수록 깊은 감동을 주지만 그렇다고 최고 난도의 문제풀이 모드에 맞추어져 있는 체스 전용 컴퓨터는 아니다. 대부분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연습 문제 레벨에서 작동되기 마련이어서 오히려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의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인간이 원숭이, 그 중에서도 유인원과 공유하고 있는 본성의 예를 들어보면 전쟁과 공격처럼 해당 주체의 잠재적 특성이 돋보이는 본능, 가족과 공동체 의식에 따르는 일정한 행동 방식과 충동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